제가 일본 유학한 이후에 지금 40년 동안 지인입니다. 일본 동경국제대학에서 은퇴를 하고 부모님 모시고 지금 있는 아오키 교수에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평소 유학 10년 동안에는 한 번도 한일 관계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40년 지난 지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는 양국이 이해관계 갈등을 빚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차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일국의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1년간 공동 연구를 해서 3권의 책을 지금 발간하게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분명히 경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교 정상화 때 유상무상 또 은행 융자 합쳐가지고 8억 달러 그 자금은 우리 한국 산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걸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 공동연구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IMF 위기 때 일본은 굉장히 인색하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기만 했다. 이런 인상을 굉장히 깊게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놓고 말았습니다만은 실제는 홀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국제 프레임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IMF의 틀 속에서 가장 많은 달러 자금을 우리에게 공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과감히 아오키 교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에이블맨이라고 합니다. 에이블, 뭐든지 할 수 있는 에이블. 에이블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품격 있는 국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에이블맨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굿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굿맨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국가 목표를 국제국가 되려면 명실공히 국제연합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해 독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 맞으면 프리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차세대들이 마음 놓고 세계 시장을 활보할 수 있고 한국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를 길러내려고 한다면 아오키 교수, 우리 선대 분들이 좀 더 각성해서 차세대에 좋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이건 우리의 대일 정책과도 관련됩니다만은 많은 앞으로의 심층적인 연구, 교육 뭐 이런 문제와 좀 현실 대응은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자. 근데 협력 가능한 분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돌려서 분리 대응하자.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대안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결국 분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쪽에서 보면은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코 그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일본 사회 전체의 흐름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협력주의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한국과의 역사 문제도 비교적 그런 틀 위에서 기본 틀 위에서 저는 현재까지 개선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찰은 있었지만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제 근래 일본의 그 수상이 된 분이
비교적 이제 그런 진영에 가까운 예. 분 아닌가. 네. 혹은 뭐 그걸 좀 이끌어가던 그런 성향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이제 일본의 수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어떤 시기보다도 일본 국내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국민이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본의 정치인만 보지 말고 일본 국민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럴 때 이게 저는 외교를 거르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뢰도 거기에서부터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즉 국민들의 의식,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저 녀석 진짜 뭐 친일파냐 뭐 이렇게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거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국민의 어떤 성격, 난 그게 나쁜 성격이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국민의 특징이 우리는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이성적인 부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 많은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일본도 뭐 정서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걸 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국민 중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좀 더 국제사회에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끓는 이런 거를 꼭 누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한테 요구가 되고, 예,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일본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찰이라고 할까, 이 문제, 특히 외교적인 과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중요한 하나의 기회다.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글로벌 사회에서도 선진화된 그런 국민으로 이렇게 도약,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육문화, 비안보적인 분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협력 가능한 그 메뉴를 개발을. 기타로 하시지 말고 저는 교육문화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교육문화, 경제, 뭐 안보, 저는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경제 분야만 보면은 2012년까지는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세계적 금융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글로벌 상품이지만은 자동차, 휴대폰을 미시해 가지고서 그런 글로벌 상품이 세계 시장에 도약을 하고 일본 시장을 이제 말하자면 뛰어넘는 그런 이제 우리 뭐 한국 경제를 봐서는 그냥 새로운 도약의 기회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오히려 엔화가 강세되고 일본 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지니까 한국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랬었죠. 늘어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2012년 소위 말하면 현재 총리가 집권하고서부터 소위 말하면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면서 엔화가 급락하고 엔화 약세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어가지고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왔던 투자가 줄어지고 관광객이 줄어지고 수출입도요. 지금 보면은 2012년부터 줄어가지고 12년 줄고 13년, 14년까지도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에서 대일 수출입이 격감하는 것은 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6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금은 확 줄죠.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보면 제가 전망컨대는 4년 연속 대일 수출입이 격감하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뭐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삼중고의 환율의 악영향을 때문에 수출이 격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30% 이상의 실업률입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 정책을 그건 빨리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그만둬라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 예상대로입니다. 중국이 환율을 좀 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결국 주변국의 통화 절하 경쟁을 좀 유발해 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하게 거기는 별 신경을 안 쓰고 금리를 결국 더 내려가지고 묶어두는 금리 정책에 연연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마지막 과거사 문제 처리라는 것이 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계나 뭐 업계 회의 같은 데 가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대화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담이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아주 그 상황을 제가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위안부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은 소위 이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 이 노선을 내걸고서 지금 미일 안보 협력 요강을 변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헌법 해석을 통해서 헌법 개정은 안 되니까 헌법 해석을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일본이 결국 고통국가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유도를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뭐 양국 간의 정보, 군사 정보 협력, 협정 뭐 이런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거의 100년 전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는 되살리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안보 협력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비안보 분야로 말한다면은 소위 한국이나 일본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천해일에 가까운 해상 운송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특히 중국의 어떤 영토 확보 야욕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해상 운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물론이지만은 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 에너지 문제라든지 또 최고령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같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덧붙여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협력하여 가면은 과거사 문제에 조금 접어두고서 이런 문제를 먼저 이렇게 우선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아까 수치 부분에서 이제 이 양국 간의 수출입의 아주 격감 현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더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양국 국민 간의 교류입니다. 이게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특히 누가 급감을 했나 하면은 학생들의 교류. 일본 학생들 요즘 우리 한국에 수학여행 오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국 학생들 한때 수학여행 일본으로 많이 갔거든요. 지금 거의 안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일본인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 관광객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도 우리가 좀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 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제도 만들어가고 외교 관계도 안보 관계도 만들어가는 기본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교육과 문화 교류가 더 중요하다. 네, 이거를 좀 항상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심화시켜 갈 수 있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래 좀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양국 관계의 토대가 거기에서부터 전 마련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